두 점은 좀 제대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내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다 라는 말로 빈축을 샀던 인물이죠. 전두환 씨의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나왔습니다. 1,0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매각에 나선 건데요. 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지방세를 체납한 전 씨의 가택을 수색해서 TV, 냉장고 등의 압류 딱지를 붙였습니다. 전 씨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이라고 합니다. 이제 2년 남았는데 모두 추징될 수 있을까요? 이슈 완전정복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자, 먼저 양 변호사님. 전두환 씨에게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 게 1997년입니다. 벌써 20년도 넘었는데 전두환 씨가 내야 되는 추징금 도대체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이때까지 납부한 건 좀 어느 정도 돼 있나요? 전체 추징금 규모는 무려 2,205억 원에 달합니다. 2,205억 원. 예. 근데 이 부분이 거의 추징이 안 됐고 2, 300억 정도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가 기억하시겠지만 2013년에 이른바 전두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범죄 수익을 얻은 것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. 추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찾아내서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 2013년에 대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검찰의 어떤 추징 작업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서 추징을 한 게 전체 여태까지 1,155억 가량을 추징을 했어요. 그러니까 1,155억. 예, 52%가 조금 넘는 그런 반 정도. 절반 살짝 넘겼습니다. 네. 자, 배 교수님, 2013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납 추징금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고 나서 검찰 수사 진행되면서 이제 당시 그 전시 장남이죠. 미납 추징금 완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 좀 짚어주시죠. 그 이전에 그러면 네. 왜 1997년도였는데 그 뒤에 계속 그렇게 안 됐는가에 대한 부분은 법에 한계점이 있었죠. 관련된 부분에서는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세금과 추징금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추징금 부분에서는 어떤 강제적인 조치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법의 미비점이라고 했고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자식들한테 숨겨뒀을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 재산에 대해서는 그때는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201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수색이 시작되니까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시작돼 보니까 영장이 가지고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시에는 이제 그 장남이 다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은 많이 진행은 안 된 거죠.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이 이제 공매에 내놓은 거 이게 연희동 자택인데 감정가가 한 102억 원대에 이른다고 그러던데요. 뇌필지라고 합니다. 뇌필지. 하나 필지는 이순자 씨 그 명의로 돼 있고 그다음 뭐 보좌관 명의로 돼 있는 그러니까 주변인 명의로 돼 있는 뇌필지가 102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공매로 넘긴 거 자체가 그렇습니다. 물론 뭐 시세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. 예. 건물이 여러 채가 같이 붙어 있는 거죠, 이게?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필지는 여러 가지인데 건물은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. 양 변호사님, 이게 집이 낙찰이 되면 바로 법원에 이제 검찰이 추징을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? 일단은 공매에는 들어갔어요. 공매라는 게 그냥 공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그렇죠. 국가기관이 경매를 하는 건데 낙찰 가능성은 좀 높아 보여요. 왜냐하면 일단 전직 대통령이라는 얘기, 그다음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보다도 연희동 주변에 개발도 많이 됐고 또 좋은 동네죠. 세간의 호기심이라든가 세간의 투자 가치도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낙찰은 잘 될 것으로도 기대를 하는데 문제는 공매를 하고 나서 집을 안 넘겨주면 버티면 어떻게 할 것이냐. 영도 소송해야 됩니까? 영도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근데 전에 2013년도에 한참 추징을 했었을 때도 전두환 씨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가족들이 아니 국가의 이 집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설령 집을 가져가더라도 우리 나중에 뭐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머물 수만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또 가뜩이나 무슨 알츠하이머니 뭐 이런 얘기 있고 재판도 못 나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수색을 못했던 수사도 못했다는데 만약에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법원이 과연 명도 소송을 해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집행관들을 들여보내서 강제로 추방할 수 있을까?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죠. 만약 버티기로 나온다고 한다면. 만약 공매가 낙찰돼서 그래도 살게만 해달라 그러면 그게 소유권은 넘기는데 실질적인 어떤 소유권, 거주는 그대로 될 수도 있다. 그거는 이제 낙찰 받은 사람에게도 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해요. 어찌 보면. 그러면 뭐 임대료 내고 살라.
근데 임대료를 내시겠냐 이 말이죠. 그리고 강제로 이제 돈 쉽게 없다고 말하면은 그러시는데? 끌어낼 수 있냐. 그건 또 전혀 다른 문제죠. 이거는 뭐 다른 형태의 국민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. 근데 이분이 뭐 돈 없다 그러면서 맨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비싼 해외여행도 용돈도 다녔었고. 주변 사람들이 용돈도 주고 뭐 그래서 이제 사실 더 국민들이 화를 냈던 것이었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 지방세 이것도 뭐 이건 추징금하고 별도입니다, 그죠? 예, 예. 10억 원 정도 가까이 된다고. 9억 9천 얼마쯤 된다고 합니다. 당시 2013년, 14년, 15년도 때 거기서 이제 추징했던 부분을 이제 전두환 씨가 결국은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익으로 본 거라고 봐갖고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세금이 네. 그만큼인 거고요. 네. 4년간 한 9억 8천이니까 1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지방세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네. 바로 들어가서 압류해갖고 할 수 있는 그 조치를 지금 한 겁니다. 그 조치의 일부가 냉장고에다 압류딱지 붙이고 뭐 네. 가구에 붙이는 지금 조치가 그 조치입니다. 돈은 한 푼도 못 가져온 것 같은데요? 근데 거기서 현금은 없었나 보죠? 감 나갈 만한 건 아니 거기 돈을 놔뒀겠습니까? 있었다 하더라도 29만 원밖에 없었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냉장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압류딱지 붙이고 그림 같은 걸 가져오신 정도입니다. 예. 그림은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보겠다 2점 정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연희동 자택을 팔고 그림까지 다 팔아서 딸딸 긁어서 뭐 징수를 한다고 해도 남아있는 추징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2020년까지 한수시효라고 얘기했는데 이 한수시효까지 추징을 못하면 아예 안 내도 되는 겁니까? 이제 완전히 없어집니까? 그러니까 그 사실은 보통의 추징금 같은 경우는 3년인데 그나마 이제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법으로 2020년까지 늘려놓은 거였거든요. 근데 결국 못 받을 경우에는 실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국가가 실손 처리를 하게 됩니다. 네. 못 받는 걸로 끝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뭐 미납 추징금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긴 해요. 그러니까 전두환 씨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쌓여 있는 게 거의 27조 가량을 모았고 있고 지난해만 해도 실손 처리한 금액이 260억 가량 됐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이 추징금 차지하는 게 생각보다 뭐 그냥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감춰 싶지만 아직도 그렇게 큰 돈들을 감추고 있는 사람들도 꽤 많다는 걸 보면 마찬가지 뭐 방법을 여러 가지를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보통 추징금이나 벌금 못 내면 사실 그거 갚으라고 노역시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벌금하고 추징금은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. 그러니까 벌금은 형사처벌로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안 냈을 경우에 형사처벌의 연장으로서 강제노역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. 추징금은 그게 아니라 범죄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뺏는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강제노역을 시키게 되면 이거는 형사처벌을 또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강제노역은 힘들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. 이게 노역까지 그러니까 가둬놓고 징역형 형태로 노역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고의적으로 추징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하다못해 어떤 사회 봉사라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. 뭔가 불편함이라도 줘야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제도는 없죠. 지금 배 교수님 지금 아까 뭐 고액 상습 체납액 뭐 체납자 7,000명 넘고 뭐 5조 원 뭐 몇 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내고 버티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시효가 없어진다 그러면 이거 사실 모럴 해저드 가는 거 아닙니까? 이거 해결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나요 지금? 글쎄요, 뭐 두 가지 차원에서 외국의 예를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범죄 수익 부분에 그러니까 이제 과거사 정리 차원이란 건 이 전두환 씨라는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 군사독재 정권에서 그것을 기업들을 협박해서 얻어낸 그런 어떤 범죄 수익이라고 하면은 거기서 정리 차원에서 남미의 여러 가지 예들 말하자면은 그 전체적인 형태의 그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환수하는 방법들 그럼 그 거기서는 약간씩 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건강보험을 차단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종류로 조금 인신적인 형태의 형법적인 건 아니라 하더라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좀 재밌는 어떤 사례가 있는 거는 1930년대에 알카포네를 검거할 때 실제로는 조직폭력배를 검거하는 법이 조직폭력법이 아니라 국세법으로 그렇죠. 했습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금이라는 것이 그만큼 뚜렷한 의제를 가지고 전담한 기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강력한 범죄자도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. 지속성과 전문성입니다.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전담 기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전담 기구가 안 돼 있는 형태죠.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연속성이 없다는 것에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리고 결국은 연속성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명안이 될 수 있다라고 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, 국가가 되돌려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. 전두환 씨와는 달리
노태우 씨는 2013년에 2,628억 원 전액을 납부를 했다고 하죠. 이 돈을 받아내는 데만 해도 물론 16년이 걸렸습니다. 전두환 씨의 추징금이 모두 징수됐다는 소식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. 자.